금리가 오르면은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오른다. 부동산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장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공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 자, 부동산 가격은 정말 대칭적으로 움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칭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지고 좋은 입지의 매물부터 움직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집값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죽습니다. 매수자는 기다리고 매도자는 버팁니다. 금리 인하는 기대와 유동성으로 수요를 빠르게 깨우고 금리 인상은 거래를 먼저 얼린 뒤 시간이 지나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올라가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주식처럼 매일 실시간으로 가격이 찍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거래 비용이 크고 대출 심사가 필요하고 세금과 이사 비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도자는 호가를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간극이 벌어지면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로 먼저 조정됩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가격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와 금리 인상의 효과는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작동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금리 인하는 기대와 유동성을 통해 가격 기대를 먼저 깨웁니다. 금리 인상은 거래를 먼저 얼리고 시간이 지난 뒤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인하는 수요를 빠르게, 인상은 거래를 먼저 얼립니다. 이 비대칭성은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는 금리 충격의 영향이 시기별로 달라졌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는 초기부터 비교적 빠르게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반면 금리 인상은 약 12개월에서 15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금리 인하 때는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고 대기하던 매수자가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붙으면 수요는 더 빨리 움직입니다. 반면 금리 인상 때는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매수자는 줄지만 매도자는 바로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먼저 줄고 실거래 가격은 뒤늦게 낮아집니다. 즉, 금리 인상의 효과는 가격보다 거래량에 먼저 나타납니다. 최근 한국 주택시장에서 이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까지 낮아졌고 2021년 8월부터 인상 사이클이 시작돼 2023년 1월에는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저금리 국면에서 집값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아이나라 지표를 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2020년 5.36%, 2021년 9.9% 상승했고 수도권은 2021년 12.8%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2022년에는 전국이 4.68%, 수도권이 6.48%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보면 변동성은 더 큽니다.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020년 23% 이상, 2021년 13% 이상 상승했고 2022년에는 2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금리가 내릴 때 오르고 오를 때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격이 처음부터 바로 폭락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거래가 줄었습니다. 자, 매수자가 사라졌고 매도자는 버텼습니다. 거래 절벽이 먼저 오고 가격 하락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 서울 아파트 연간 거래 신고 건수는 2020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격 조정보다 거래 절벽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즉, 금리 상승기의 핵심 신호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거래 실종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 가능 금액, 월 상환액, 가격 기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같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커지고 월 상환액이 낮아져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이제 긴축은 끝났다는 신호가 붙으면 대기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는 단순히 금융 비용을 낮추는 사건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에게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줍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나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이 신호가 더 빠르게 반영됩니다. 좋은 자산은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좋은 입지, 좋은 학군, 신축, 직주 근접, 고소득 수요가 있는 곳부터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의 시장은 핵심지 선반응, 주변부 후행의 모습을 보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매수자는 금리 상승을 즉시 체감합니다. 은행 상담을 받는 순간 몇 달 전에는 가능했던 대출이 이제는 어렵고 DSR 때문에 한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도자는 과거 최고가를 기억합니다.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가는 높게 남고 매수자는 사라져 거래가 끊깁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일부 매도자가 금매를 내고 그 금매가 실거래가로 찍히면서 가격이 늦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승기에는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금리의 영향이 과거보다 커진 이유는 주택구입 부담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 KHAI는 주택가격, 대출금리, 가계소득을 함께 사용해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살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집값만으로도 소득만으로도 금리만으로도 시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높고 가계부채가 크고 DSR 규제가 있어서 금리 0.25%포인트의 변화도 어떤 가구에게는 매수 가능 여부를 바꿉니다. 금리 변화는 전국에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가격 반응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서울 핵심지, 강남권, 신축, 학군지, 직주 근접지처럼 선호도가 높은 자산이 먼저 반응합니다. 추가 구매력이 희소한 자산으로 먼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 상승기에는 외곽, 중저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투자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이 더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핵심지 보유자는 소득과 자산이 높고 임대 수요도 강해 상대적으로 늦게 반응하거나 버팁니다. 금리 인하는 핵심지부터 가격을 깨우고 금리 인상은 취약지부터 거래를 얼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금리는 매우 중요한 변수지만 금리 하나로 집값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2020년과 2021년 상승은 초저금리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 공급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정책 기대, 대출 수요가 함께 작동했습니다. 2022년 하락도 금리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대출 규제, 가격 고점 인식, 거래 절벽, 경기 둔화 우려, 전세 가격 약세가 함께 작동했습니다. 실제 가격은 소득, 대출, 전세 가격, 공급, 기대, 정책, 지역 선호가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의 비대칭성을 보려면 가격 지수만 보면 늦습니다. 가격 지수는 후행합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거래량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 다음은 매물입니다. 자,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면은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집니다. 전세 가격도 중요합니다. 전세가 받쳐주면 매매 가격 하락 압력이 완화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집값과 소득과 금리를 하나로 묶은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 부동산 가격은 대칭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때는 조달 비용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가 결합되면서 매수 수요가 빠르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 때는 가격이 바로 떨어지기보다 거래량이 먼저 줄고 시간이 지나 금매가 나오고 실거래가가 낮아지며 지수가 뒤늦게 반영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가격 기대를 먼저 깨우고 금리 인상은 거래를 먼저 죽입니다. 부동산에서 금리는 방향보다 전이 경로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뤄봤으면 하는 부동산 이슈나 경제 현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